아는 형님이 용산에 사옥을 사셨어요. 거기 옥상에서 친한 사람들이랑 작은 파티를 했어요. 근데 저를 초대해 주신 형님이 두 번째 만나는 자리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보다 두 번째 만났을 때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잘 웃어주시고 저한테 말도 잘 걸어주시고, 형님 근데 처음 뵀을 때랑 다르게 너무 다정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저를 만났을 때요 되게 경계했대요. 저를 만난다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저를 이제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안 되지 않게 사기꾼 아니야?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자리에서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두 번째 만나보고 이야기를 더 많이 해보니 아, 네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고 생각과 다르게 되게 너 괜찮은 애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빛이 난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너무 감동받았었어요. 기호야, 너는 내가 두 번밖에 안 봤지만 이렇게 보면 볼수록 참 빛이 나는 사람인 것 같아. 넌 참 좋은 애인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진짜 감동받았었거든요. 그러고 3일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님이 있으신데 그 형이랑 이제 술자리를 가졌어요. 근데 그 형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호야, 근데 너 이제 유튜브 그만해도 되지 않아? 그리고 너 더 이상 뭐 시그니엘이나 막 좋은 차 이런 거 나올 필요 없지 않아? 형 왜요? 그랬더니 내 주변 사람들이 너 만나러 간다고 하면 너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사기꾼이래. 걔 맨날 뭐 시그니엘로 이상 자극적인 거 찍는 애 아니야? 강의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돈 뽑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저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말들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때마다 너무 속상하대요. 니네 규호 만나봤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걔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하다못해 걔 책이라도 한번 읽어봐라. 아니면 검색이라도 자세히 해보든지. 걔가 뭘 사기쳤냐 도대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규호야, 너 지금 완미족발 저 정도 규모로 컸고 니네 교육회사 뭐 업계 1등이고 너 더 이상 이런 거 유튜브 채널에 굳이 나올 필요 없지 않아?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보다 지금 유튜브 활동을 훨씬 더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스타 릴스 같은 것도 예전에 안 했던 것들도 지금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형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 근데 나를 믿고 따라와 준 사람들한테는 난 책임을 져야 돼. 지금 완미족발의 점주님들은요 저희 브랜드의 새로운 센세이션한 혁신에 대한 가치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도 많지만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제가 그 형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그런 거에 나갈 때마다 우리 회사 매출은 정말 많이 올라. 점주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 형이 그러면서 안방판사 같은 거 굳이 왜 나갔어? 너 거기 나가서 이미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괜히 막 엄청 가부장적이고 날카롭고 센 이미지 이렇게 비추어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형한테 그 표를 보여드렸거든요. 여기에 표를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요 대한민국에서 1, 2, 3, 4, 5등을 하는 족발 브랜드의 하루 트래픽량입니다. 저희 초록색이 저희 완미족발이고요. 이건 저희가 뭐 어떻게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 데이터 랩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트래픽을 보면 한번 이 미친듯이 뻗어나갔을 때가 있죠. 다른 브랜드들이랑 정말 압도적으로 상대도 안 되게 1, 2, 3등 하는 브랜드들이 정말 저희의 트래픽을 절대 못 따라오거든요. 이게 이제 공중파에 정말 엄청 많은 돈을 쏟았을 때예요. 두 번째, 엄청나게 큰 트래픽 보이시죠? 저희 안방판사 나갔을 때입니다. 안방판사를 나가니까 제 이미지는 조금 실추가 됐을지 모르지만 이때 저희 점주님들 매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검색해보는 거예요. 걔 뭐야? 완미족발 뭐야? 한번 시켜 먹어볼까? 매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당장엔 매출로 연결되지 않더라도요 고객의 머릿속에는 그게 브랜드가 각인되어서 녹아납니다. 임팩트가 세게 박혔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니엘도 안대장이라는 게 어떤 시그니처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임팩트를 세게 박아버리니까. 근데 완미족발도 똑같은 방식으로 소비자의 머릿속에 이 브랜드를 세게 각인시키는 거죠. 그러면 안방판사에서 저를 보고 검색했던 사람들은요 웬만한 완미족발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2, 3위를 하는 것들이요 지금 돈을 1억 넘게 써서 마케팅을 한 결과입니다. 돈을 1억 넘게 쓰는 것보다 제가 한번 예능에 나가고요 제가 조금 더 자극적인 걸 찍었을 때가 훨씬 트래픽이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저는 카메라 앞에 더 열심히 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점주님들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저를 믿고 따라와준 사람들을 배신할 수는 없거든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욕해도 좋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도요 지지율이 50% 안 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조금 욕한다고 해서 저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최근에 트래픽이 빵 올라간 것도요 이것도 제가 페라리와 시그니엘 가지고 쇼츠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이 대박이 났습니다. 저희가 찍었던 수많은 컨텐츠들 완미족발을 녹여내는 그 바이럴 마케팅이요 정말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는 트래픽 1, 2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가 규모가 작아도요 트래픽으로는 저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심사임당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트래픽이 최우선이다. 트래픽은 거짓말하지 않고요 이 트래픽에 따라서 매출이 결정됩니다. 제가 르마엔베어 한 달 만에 3억이 넘는 돈을 팔아냈습니다. 그게 영상 하나 트래픽이 터지면서였어요. 트래픽은요 매출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직도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이 DB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영업 실적을 바꿔줄 단 하루의 기회, 저의 모든 노하우 공개할 테니까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본문 링크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저를 오해한다고 해도요, 저는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믿고 따라와준 사람들과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저 얼마든지 욕받이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은 결과로 증명될 거거든요. 안대장이 잘했고 못했거든요. 결국 결과로 증명될 겁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요, 착한 어린이 컴플렉스가 있고요, 남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튀길 싫어해요. 근데 지금 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거든요. 인스타 몇 번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자꾸 주변에서 비웃는데요. 아, 너 뭐하더라 뭐하더라. 저도 처음에 유튜브 채널 찍을 때요, 정장 입고 뿡뿡 막 이런 거 하고 하니까요, 제가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자꾸 그런 거 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만약 그때 제가 그걸 포기했다면 지금의 안대장이 있을까요? 절대 없었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대한민국 3대 허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겸손해라는 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는 겸손의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번째 책에도 썼다가 정말 욕 뒤지게 먹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겸손할 바에는 오만하라고 책을 썼어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렇죠. 익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저도 지금에 와서는요, 조금씩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이 위치에 올라오기까지는요, 나 잘났어 하면서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올라온 거예요. 누구나 다 성공의 알고리즘이 다르고요, 과정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유튜브를 봐보세요, 인스타를 봐보세요. 자기 사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사업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돈을 법니다. 월 1,000만 원 버신 분이요, 월 1,000만 원 버는 법을 강의해서 1억 10억을 벌어냈습니다. 심사임당님이라는 아주 존경스러운 케이스가 있죠. 그분이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겸손했다면, 1,000만 원 버는 애가 무슨 나가서 강의를 해, 어떻게 대중 앞에 나가, 이렇게 했다면 돈을 벌었을까요? 저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심사임당님이 고개를 숙이죠. 왜? 충분히 익었으니까요. 하지만 익기 전까지는요, 고개를 빳빳이 들어야 돼요. 겸손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겸손한 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는 것과 겸손을요,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들이 지금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고개를 더 빳빳이 들고요, 본인을 더 열심히 알리십시오. 남들 앞에 서세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뱉어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비웃고 내 꿈을 비웃고 지금 내 모습을 비웃는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위치가 달라지면 지금 그 사람들 만날 일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바뀌는 게 3간이라고 하잖아요. 시간, 공간, 인간.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저 옛날에 그런 중마고 친구들 안 만나요. 만날 일도 없고요, 만날 계기도 없고요, 지금 만나서 대화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공간에 그 친구들은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절대로 주변 눈치 보지 마세요. 더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이 말을 믿습니다. 겸손할 바에는 오만해라. 그리고 이 말이 저의 첫 번째 책에 나왔을 때 정말 많이 달렸던 댓글 중에 하나가, 돈 한 번도 벌어본 적 없는 너, 길어야 3년 갈로. 그렇게 저는 지금 5년째, 아니 9년째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남의 말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겸손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본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